두 번째 논점은 코로나 현상이에요. 코로나. 이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을 활용해서 좀 응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본 게 2021년도 2회 기사 실기 시험에서 이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또 어떻게 또 변형이 돼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로나 현상의 정의. 여러분 말로 줄줄줄줄 읊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써볼게요. 국부적인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 쉽게 말하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상식적으로 한 가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공기의 파열극한 전이경도 있었죠. 이게 이제 A씨와 D씨가 있었는데, A씨는 얼마예요? 21.1, 그리고 D씨는 30이죠. 그리고 단위가 재밌죠.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예요.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다라는 거. 요게 공기의 파열극한 전이 경도입니다. 얘는 여러분 상식선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현상에 대한 논점들을 공부할 때 좀 알고 있으면 좀 수월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코로나 현상이 자 발생하는데, 그럼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전압이 되면 코로나가 발생하냐? 그게 바로 코로나 임계 전압 또는 코로나 발생 개시 전압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고 해볼게요. 코로나 임계 전압. 코로나 임계 전압, 이 재료는 자, 식 외우셔야 돼요. 24.3에 M0에 M1에 델타에 D에 로그에 10의 R분의 D, 단위가 킬로볼트죠. 예, 요거를 이용해서 이거 충분히 계산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M0가 뭐예요? 뭐 아무거나 여러분 뭐 표면 개수, 날씨 개수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 전선의 표면 개수로 할게요. 표면이 매끄러워요. 아주 매끄러운 전선은 M0 값을 1로 둡니다. 근데 이제 낡은 전선이나 전선이 이제 사용한 지가 오래되면 표면이 거칠거칠해지죠. 그래서 표면 개수 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낡게 되면 뭐 0.95, 0.94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면 개수가 떨어져요. 표면 개수가 떨어지게 되면 코로나 임계 전압이 떨어지는 거죠. 면역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코로나가 잘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표면 개수에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굳이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 이제 단선과 연선이 있어요. 단선과 연선. 여러분 단선이란 것은 여러분 이거 싱글이죠. 헛단자죠. 전선이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전선을 단선이라고 하고요. 연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선을 두 가닥 이상으로 꼬아서 만든 전선을 연선이라고 하죠. 여러분께서 옛날에 배웠던 대표적인 전선이 뭐 있어요?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는 이 전선이 연선이었죠. 연선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 표면 개수 값이 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렸어요. 그럼 여기 가운데 이제 전선이 있고, 자, 이제 연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가 이제 1층짜리죠. 그 다음에 층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지금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이제 1층이고, 이렇게 그리면 이제 몇 층짜리 연선이 되는 거예요? 2층짜리 연선이 되는 거죠. 그럼 연선이 되면 왜 안 좋냐? 자, 보세요. 1층짜리였다면
전선의 표면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좀 울퉁불퉁. 단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울퉁불퉁 할 리가 없죠. 왜? 전선이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동그랗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그렇게 동그란 건 아니죠. 울퉁불퉁한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2층짜리였다. 그럼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모서리 같은 이렇게 요 부분, 요 모서리 같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지가 않은 거죠. 뭐 이랬든 저랬든 이렇게 전선의 표면 계수가 또 연선을 사용하게 되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M1은 뭐예요? M1은 날씨 계수죠. 공부하기 아주 좋은 날씨. 그거를 여러분 M1은 1로 할게요. 아주 맑은 날. 그리고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안개가 엄청나게 꼈어요. 아무튼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날씨 계수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0.8 또는 0.85 이렇게 날씨 계수가 떨어진다. 날씨 계수가 떨어지면 어때요? 임계전압이 떨어지겠죠? 코로나가 잘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요 델타. 요 델타에 대해서 2차 실기 시험에서는 요 델타에 관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1차 때는 굳이 다루지 않았는데 2차 때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이제 상대 공기 밀도인데 상대 공기 밀도예요. 상대 공기 밀도인데 델타는 어떻게 구하냐? 273에 플러스 t에 0.386의 b예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러는데 여러분 얘가 알파벳 소문자 b예요. 알겠죠? 얘는 뭘 뜻하냐면 기압을 나타내요. 기압. 기압이요. 단위가 밀리미터 Hg. 수은주를 기준으로 하고요. T는요. 온도예요. 온도. 그래서 얘는 온도, 섭씨 온도입니다. 알겠죠? 굳이 왜 이러한 보존계수를 넣게 되냐면 이거 원래 원식은요. 760ml Hg, 즉 1기압, 그 다음에 온도 20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공식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 20도와 그 다음에 760ml Hg가 아닐 때는 이렇게 보존계수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압이 782야.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온도가 30도씨야. 그러면은 그 30도씨를 온도를 넣어줘야 돼요. 선생님 그럼 20도면? 여러분 여기 20도에다가요. 20도를 넣어보고 여기다 760을 넣어보세요. 그럼 상대 공기밀도 1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보존계수가 있다는 거 요거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2차 실기 시험에서요. 또 이런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었죠. 예전에. 여러분 기압을 보세요. 그러면은 기압하고 연동시켜서 어떤 걸 물어봤냐면 표고, 높이죠, 높이.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로나 임계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높이 여러분. 높이. 자, 여기가 지표면, 여기가 0m. 그리고 여기가 뭐 1000m.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선에서 어디가 기압이 높아요?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기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기가 희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산병에도 막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발 3000m 막 넘어가면 뭐 이랬든 저랬든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 기압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 공기 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코로나 임계전압이 떨어져서 코로나가 그만큼 잘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까지 하면 거의 뭐 퍼펙트하게 여러분께서 소화를 하시는 거고, 온도하고는 또 어때요? 비례요, 반비례요? 반비례죠. 그래서 기압하고는 비례, 그리고 온도하고는 반비례가 있다.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D, 하이라이트죠. D. 요 D가 뭡니까? 전선의 지름이죠. 전선의 지름. 이 전선의 지름인데요. 사실 이러한 M0, M1, 델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존계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존계수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압이나 온도를 막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씨를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D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코로나 인계전압을 어떻게 우리가 증가시키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D죠. 요 D가 바로 전선의 지름인데 우리가 굵은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 코로나 인계전압이 올라간다. 이해 가시죠? 그럼 굵은 전선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AC, SR 전선인 거죠. 맞죠?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AC, SR 전선은 가운데 강심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층, 2층, 층층이 여러분 전선이 아주 굵죠.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인계전압을 높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이 중요한 게 또 있죠. 그게 바로 무슨 도체를 사용한다? 복도체를 사용한다. 얘가 킹메이커입니다. 복도체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복도체를 사용하면 코로나 인계전압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복도체를 사용하면 코로나 인계전압이 올라갔을까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제가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복도체를 보시면 여러분 그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 기억나십니까?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 등가 반지름 R2는 공식이 n의 루트에 R 곱하기 S의 n-1승이다 라는 공식이 있었었죠. 그리고 n이 여기서 도체의 개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도체를 사용하면 전기적인 반지름은요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코로나 방지에 매우 효과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D가 여러분 전선의 지름이라고 했는데 단선일 경우에는 그냥 지름 넣으시면 되겠죠. 넣으시면 되는데 제발 조심해 주세요. 지름인데 단위가 센티미터야. 반드시 이 공식에다가 전선의 지름을 넣으실 때는 뭘로 넣어주신다? 네, 센티미터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또 물어봐. 왜 센티미터냐고. 메타면 안 되냐고. 큰일 나요. 여기서는 무조건 센티미터예요. 왜냐하면 이 공식을 가우스의 정리로 우리가 막 돌려가지고 이거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공기의 파일극한 전이경도를 기준해서 우리가 이식 만든 거죠. 근데 공기의 파일극한 전이경도를 1cm당의 파일극한 전이경도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센티미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선의 지름 같은 경우는 그냥 센티미터 바로 쓰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연선이야. 연선. 예를 들어서 ACSR 전선인데 19가닥에 3.2 밀리미터짜리 이러한 전선을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선의 바깥지름을 계산하셔야죠. 연선의 바깥지름 구하는 공식 알고 계셔야 됩니다. 2n에 플러스 1에 곱하기 d죠. 자, 여기에서 요 n은 전선의 층수죠. 근데 지금 몇 가닥이라고 그랬어? 요 앞에 있는 숫자가 가닥수를 얘기해요. 몇 가닥이에요? 19가닥. 19가닥은 무조건 때려 죽여도 무조건 2층짜리예요. 그러면은 2에다가 곱하기 2죠. 플러스 1에다가 자, 여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요게 뭐예요? 소선의 지름이죠. 요 소선의 지름인데 여러분 센티미터로 무조건 와야 돼요. 센티미터로. 그럼 3.2mm 센치로 바꾸면 얼마예요? 0.32cm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응? 뭐 썸띵 얼마 나오겠죠. 그 나온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차 필기를 대산전기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선의 반지름이죠. 그리고 이 D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등가 선간거리죠. 등가 선간거리.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아니 선생님 얘하고 선생님 이 D는요 반지름을 2배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얘하고 이렇게 약분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황당한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약분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얘는 로그 함수예요, 여러분. 그죠? 그냥 일반적인 상수가 아니죠.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막 얘는 비례고 얘는 반비례고 선생님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됩니다. 얘는 로그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등가선간거리. 여러분 등가선간거리는 전선의 배치에 따라서 여러분 정삼각형 배치, 정사각형 배치, 일직선 수평 배치, 그 다음에 이임의 배치 4가지가 있었죠.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등가선간거리 구하는 방법은 우리 수험생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어떤 퀴즈냐? 자, 좀 지워보겠습니다. 잠깐 지우고 좀 지워볼게요. 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산을 했다 쳐요. 계산을 해서 코로나 인기전압을 계산했더니 80.02 kV가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퀴즈예요. 잘 들어오세요. 그리고 송전솔로였고 그 송전솔로가 154 kV 송전솔로였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코로나 인기전압이 요만큼 나왔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께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계산했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여러분 154 kV 송전솔로죠. 그러면은 154 kV 송전솔로 상전압은 또는 대지전압은 상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죠. 그러면은 154 kV를 뭘로 나누면 돼? 루트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게 154 송전솔로의 대지전압 또는 상전압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대략 얼마 나오냐? 얼마 나오냐면 88.91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값하고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154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154를 루트 3으로 나눈 값과 비교를 해야 돼요. 왜요? 얘가 무슨 전압이니까 얘 상전압이에요, 여러분. 무슨 전압? 상전압. 그래서 상전압이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어서 V라고 안 쓰고 E라고 썼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선로에 걸려있는 상전압은 88.91이야. 근데 코로나 임계전압은 80.0이에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코로나 임계전압이라는 게 코로나 발생 개시전압이죠. 이거보다 전압이 높아지면 코로나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라고요. 근데 선로의 상전압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88.9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 발생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코로나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얘가 사실 얘보다 높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계산한 값보다 얘보다 얘가 여러분께서 만약에 계산한 값이 더 크게 나왔어. 만약에 95 kV가 나왔어요. 그럼 코로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보다 지금 작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일어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선로의 전압이 80.02 kV가 넘어가면 나는 아프다 이런 얘기야. 근데 선로의 전압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하는 거죠. 요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뭐 안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거는 코로나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해? 어떡하지? 그럼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 대책이 뭐였죠? 전선의 지름을 굵게 한다거나 복도체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가선금구를 개량한다거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코로나를 억제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스토리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코로나가 지금 이제 발생하잖아요, 지금. 그럼 어떠한 장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장애들이 발생할 거다. 그럼 좋은 장애예요? 안 좋은 장애예요? 안 좋은 장애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전에 배웠던 거 이제 복습한다. 조금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라이트하게 여러분 워밍업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한 장애, 단점들, 문제점들. 첫 번째, 전력 손실이 발생하죠. 근데 FW, 사람 이름이에요. FW 이제 피크씨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여러분 학자예요. 전기학자. 어느 정도 유명하냐? 지금 여러분께서 기사 공부를 하실 때 실릴 정도로 유명하다. 그러면 얼마만큼 발생하냐? 그 피크식은 P는 델타분의 241에 가로 열고 F 플러스 25에 가로 닫고 루트 ED에 스몰 d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E 제로에 가로 닫고 자승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킬로와트 퍼 킬로미터 퍼 라인. 자, 이게 계산 문제로 기출이 됐었죠. 무슨 문제로? 네, 계산 문제로. 오. 자, 그러면은 요 이제로가 뭐예요? 코로나 인기전압이야. 그럼 앞에서 코로나 인기전압을 구하지 못했으면 얘도 그냥 틀리는 거죠. 자, 여기 델타 상대 공기 밀도고요. F는 주파수죠. 뭐 기본적으로 시험에서요 주파수 안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눈 딱 감고 무조건 몇 헤르츠 넣으시면 돼요. 무조건 60Hz 넣으시면 돼요. 시험에서 안 줬다 할지라도 실기 시험에서는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 주파수 안 줬는데 어떻게 풀어요? 아니 어떻게 풀기는 우리나라 사용 주파수가 60Hz인데 전격값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요 D 등가성관 그리고 요 이제 전선의 지름이고요. 요 E가 뭐냐? 요 E가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 어떻게 구한다고요? 성간전압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88.91 정도 나왔었나요? 여기가 이제 88.9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곱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5승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킬로와트 퍼 킬로미터. 그 다음에 라인. 여기서 이제 맨 끝에 라인이라는 것은 한 선당이라는 뜻이야. 몇 선당? 한 선당. 일반적으로 여러분 송전선로가 3선식이잖아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면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이렇게 선로가 있고 예자련이 있고 전선 지나가고 예자련 있고 전선 지나가고 예자련 있고 이렇게 전선 지나가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이 공식으로 계산한 것은 요 한 선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계산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선 모두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계산할 때는 곱하기 3을 해야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이 부식되죠. 전선이 부식되는데 왜 부식되죠? 뭐가 발생해? O3. O3가 뭔데요? 네, 오존이죠. 오존이 발생해서 전선이 부식됩니다. 오존이라는 것은 강한 산화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부가 노화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기 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식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또 쓴다고 하면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또 발생을 하고요. 왜 그러냐? 이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이제 고조파로 이야기한다면요, 제 3고조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고요?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오늘 특강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전압의 파형이라고 할게요. 전압의 파형. 그리고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요. 요때 코로나 일어나는 거야. 요 하이 프리퀀시가 이러한 프리퀀시 하모닉이죠. 안 좋죠. 일단 딱 봐도 안 좋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쓴다고 하면은 소호 리액터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호 리액터의 능력이 떨어진다. 여러분, 소호 리액터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쵸?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나오죠.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은 그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원리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원리가 이런 병렬 공진이었죠. 병렬 공진. XL. XL이 이제 오메가 L이죠. 그래서 병렬 공진식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이다. 뭐 이런 식 여러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뭐 이랬든 저랬든 레조넌스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지락 전류를 소멸시키는 이런 게 이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원리였는데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면 이 병렬 공진이 깨져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이제 대지라고 할게요. 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전선이에요. 붕 떠 있죠. 그럼 얘하고 요 거리를 이제 D라고 할게요. D. 그 다음에 지금 얘 면적을 S라고 할게요. 그럼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정전용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S 이렇게 간단하게 썰렁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코로나 현상이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일어나면 높이가 D'이 되죠. 달라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 면적이 S'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면 높이는 줄어들겠죠. 더 가까워지는 거지. 이 극판과 이 극판이. 그리고 면적은 늘어나죠. 그러면은 얘가 작아져. 얘는 커져. 오메 정전 용량 커지네. 그럼 원래 L하고 C를 병렬 상태로 공진을 만들었는데 C가 커지니까 이 공진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호 리액터 여러분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 4개까지는 외워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살짝만 이야기를 듣고 외우면 그나마 막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몇 가지 쓰시오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역대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거. 예를 들어서 파워퓨즈의 장점을 5가지를 물어보는 게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어. 그러면은 몇 가지를 기준해서 외워야 돼요. 5가지를 기준해서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합니까? 체크할 필요 없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 주는 게 그 맥스를 기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지는 않았었네요. 거의 뭐 본 수업과 맞먹게끔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크게 본 수업 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